자, 여러분들 안녕. 자, 첫 영상 촬영입니다. 굉장히 조금은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여기 일로 들어왔죠? 어, 일로 들어왔죠? 일로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절대 광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빨리 읽고 영상이 한 5분에서 7분 내로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교과서 처음 자, 이렇게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 쭉 보시면 어려운 이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돌을 끌고 올라와서 피라미드를 쌓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이 드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야겠죠.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이라는 단원, 그리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세 가지 목차가 있습니다. 자, 우와, 저 많은 돌들을 쌓아서 대체 뭘 만드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 파라오라고 부르는 자, 이집트 왕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다. 와, 왕의 무덤을 만드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엄청난 크기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그만큼 왕의 힘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굉장히 셌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이런 유물과 유적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거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자, 이집트. 자, 우리 피라미드가 이집트 거란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피라미드를 건설하다. 음, 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규모가 매우 컸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개가 넘는 돌을 옮겨 쌓아야 했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왕의 권력은 굉장히 힘이 컸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는 단원입니다. 이런 생각 열기 같은 건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보도록 할 거고 자 우리 일단 지금은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란 무엇일까? 자 역사의 의미 자 보시면 자, 역사의 의미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역사를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서점에서 볼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 많은 역사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에서도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죠. 최근에 드라마 TV 뭐 있습니까? 고려가 관한 전쟁. 바로 이 역사적 드라마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더 얘기할게요. 비판할 것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한테 듣는 옛날 얘기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럼 역사는 뭐냐? 자,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맞죠?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과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 다 같은 말이긴 하죠. 다 같은 말인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하는데 어려운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라는 거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거 있냐면 사실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기록으로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팩트,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거의 팩트를 맞추다 보면 뭐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 이때는 뭐가 일어났다. 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런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하지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기록한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과 그에 따른 해석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예시가 나왔는데 요것도 수업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과거 사실 중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주관을 담아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가 해석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 요 내용은 여기 있는 사실로서의 역사보다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조금 더 강조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관점을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역사란 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E.H.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역사란 현재와 과거에 일어난 사실과의 대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역사 연구 방법이죠. 자, 지나간 과거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옛사람들이 남긴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사료,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과 유물인데, 사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물과 유적이 있습니다. 유물과 유적. 그럼 유물에 뭐가 있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문서, 옛사람들이 남긴 문서, 그 다음에 기록물, 그림, 도구들, 이런 걸 우리는 유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터와 같은 우리 유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료를 바탕으로, 자,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사건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건 그림도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과거에 기록된 여러 가지 것들은 모두가 진실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기록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문제죠? 사람의 생각이 반영되면 과정되거나 잘못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누락이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장, 잘못, 누락, 조작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료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이란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사료 비판이라고 해야겠죠.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역사가는 이 사료 비판을 통해 검증된 사료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역사를 거술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사료 비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쭉 넘어갈게요. 자, 역사를 배우는 목적도 한 번에 가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 그럼 왜 배우냐?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자, 현재와 미래의 거울. 역사에는 과거부터 오는 날까지 여러 환경과 시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 있죠. 당연한 거죠. 자,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사 속 인물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그럼 이게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자료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어때요? 좋은 얘기들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학년은 세계사 중심으로 접근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배우면 우리도 우리의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학습이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걸 공부하다 보면 여러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역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아니면 너는 무조건 잘못다. 이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자세를 기를 수 있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바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될 거고요. 뭐, 다 좋은 얘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끝이네요.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끝났고, 자, 좀 길게 읽었다 보니까 10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수업 시간에 봐요.